뭐야? 뭐예요? 뭐야? 물도 촉촉하고 다 괜찮네. 뭐지? 이게 뭐예요? 근데 어머니 그건 뭐예요? 아, 이거요? 이게 제 간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예요. 콩같이 생기긴 했는데 어머니 그거 그냥 콩 아니에요? 얘가 6일이 지나면 짜잔 이렇게 돼요. 콩나물이에요? 콩나물이라고요? 이게 제 간 건강을 지켜주는 숙주예요. 오. 쏙쭉. 숙주네. 이게 녹두인데 제가 숙주나물을 자주 먹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어요. 이 녹두를 6일만 놔두면 이렇게 숙주나물이 된답니다. 아, 숙주가 맛으로 먹는 줄 알았더니 몸에도 좋은가 보다. 이 숙주는 해독의 왕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. 그 이유는 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 성분은 간의 해독 기능을 하는 효소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간 기능을 회복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2까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식품입니다. 숙주 황태국인데요. 이야, 숙주 황태국. 아, 황태장국. 오. 이제 숙주 나물밥을 할 건데요. 아 비리. 맞아, 맞아. 약간 비리비리하니까. 맛있겠다. 뭐가 또 남은 것 같아요, 지금. 뭐 말리고 있는데 지금 저 뭘까요? 속풀이에 뭐가 들어있어요. 아, 이거 보시다시피 말린 숙주예요. 또 숙주를 말려. 숙주맨이야. 숙주 사랑이 대단하시네. 아, 네. 말린 숙주전을 할 건데요. 말린 숙주전? 오. 진짜 예상이 안 간다. 되게 전을 하면 부침가루가 들어가잖아요. 근데 제가 하는 전은 부침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요. 부침가루가 탄수화물이잖아요. 그래서 탄수화물 적게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. 계란 2개와 말린 숙주나물을 넣어줄 거예요. 이 숙주나물이 말린 거라 숙주나물끼리 잘 붙어 있고 그래서 부침가루 쓰지 않아도 됩니다. 맛있겠다, 녹두전처럼. 야 녹두전. 완전 녹두전 비주얼. 말린 숙주라서 그런지 아삭함보다는 바삭함이 더 좋더라고요. 냄새 좋다. 진짜 맛있네. 제가 정말 간이 안 좋았을 때는 숙주를 이렇게 해놓고 매일 먹으려고 했어요. 당장 해 먹어야겠어. 당장. 먹어야 되겠다, 진짜. 그리고 보니까 그 숙주를 밥에도 넣어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나물 먹고 전 지져 무치고 먹고. 예, 뭐 드셨는데 이게 간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숙주를 어떻게 먹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? 일단은 이제 나물로 숙주를 드실 때요. 이제 물에 데치는 것보다는 이제 증기에 찌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.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 소실이 되는 문제 때문입니다. 그래서 물에 데쳐서 그 물을 버리게 되면 이제 수용성 비타민은 그 물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요. 이제 쪄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하나 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숙주도 우리가 좀 꼬리 부분 있잖아요. 끝부분. 예, 그 부분 보통 이렇게 잘라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. 사실 그 부분에 아스파라긴산이 많거든요. 이 해독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그냥 지저분한 것만 살짝 띄고요. 같이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? 근데 녹두에서 자란 게 숙주잖아요. 그러면 녹두가 더 응축된 뭔가 영양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녹두를 그냥 먹는 건 어떨까요?
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아스파라긴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아스파라긴산은 이제 녹두가 이제 숙주로 자라나면서 점점 이제 생성이 촉진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해장을 할 때 콩나물이나 이제 숙주가 좋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술의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그런 나쁜 독소의 성분을 이 아스파라긴산이 이제 해독하는 걸 도와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녹두의 형태보다는 숙주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이 아스파라긴산의 섭취, 그러니까 간 해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는 간 건강하면은 숙주나물 명심하고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숙주나물은 하루에 뭐 얼마나 먹어야 돼요? 많이 먹어도 돼요? 네, 숙주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있는데요. 하루에 200g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했을 때 한 2주먹 정도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숙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몸이 냉하신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동안 간 건강은 뭐 여자니까 술도 많이 안 먹고 뭐 이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. 저렇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400 얼마 나오는 걸 보고 우리도 내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되겠고, 게다가 갱년기 여성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간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런데 이 지방간을 방치하면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어떤 문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살찐 간, 결국 암이 될 수 있다? 맞습니다. 이 지방간을 방치하면요, 암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요. 아까 이제 비만이나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요, 지방 간염이 되고 싶고요. 또 이 지방 간염이 치료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면요, 10% 정도는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으로 갑니다. 근데 이 간경변증도요, 10년이 지나면요, 4명 다 1명꼴로요, 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간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간변병까지 해서 암까지 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?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간 대신 제가 오렌지를 가져왔습니다. 싱싱한 오렌지. 네, 정말 싱싱하죠. 보기에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, 즙도 많아. 예, 막 생기가 돌잖아요. 이렇게 촉촉한 오렌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왼쪽 한번 볼까요? 좀 말랐죠. 예. 간으로 치면 계속해서 지방간이 반복되고요.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 손상을 입는 거예요. 그럼 간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쪼그라들게 됩니다. 이렇게 손상받은 간은요, 결국은 간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. 그럼 간세포는 파괴되는 거거든요.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간은 하는 일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대사작용과 면역작용이에요. 이런 작용 자체가 전신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간세포 자체가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. 이게 결국은 암세포고요. 이게 바로 간암으로 발전되는 거죠. 네,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요,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.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이제 지방간이 있을 정도면은 우리 몸속에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니까요. 혈관에도 이제 지방이 쌓이게 돼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도 60%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하고요. 또 만성 콩팥병 위험도요,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한 40%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. 어머나.